제목 산에 담긴 피 제1화산의 주인. 이른 아침 경상도 산골 깊은 곳에 자리한 강양반가의 저택. 기와집의 화려한 처마 아래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넓은 뜰에는 머슴들이 이미 일을 시작한 지 한참입니다. 저택 내부 안방. 두 개의 침상이 놓인 방에서 강 양반이 일어나며 하품을 합니다. 그의 얼굴은 욕망과 권력으로 붉어져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자신의 영토가 뻗어 있습니다. 강 양반은 일어나 거울 앞에 서 있는 아내장 씨를 바라봅니다. 강 양반이 말합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온다. 제대로 준비해둬. 내 위신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장 씨가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양반님. 그녀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감정이 없습니다. 마치 자동으로 대답하는 기계처럼 들립니다. 강 양반이 그녀에게 다가가며 그녀의 얼굴을 집게 손가락과 중지로 집어들었다 놓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건을 확인하는 동작입니다. 강 양반이 말합니다. 요즘 표정이 자꾸 흐려진다. 내 아내가 불만이란 뜻인가? 장 씨가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강 양반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 밝은 표정을 보여야겠지. 내 손님들 앞에서 시들어 있는 아내를 보이면 나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갑자기 그녀의 팔을 잡으며 비틀었습니다. 장 씨가 고통으로 신음을 냅니다. 강 양반이 말합니다. 알겠나? 장 씨, 예. 강 양반은 그녀를 밀쳐냅니다. 그는 웃으면서 방을 나갑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눈물을 닦아냅니다. 이미 많은 눈물을 흘려 더 이상 눈물이 잘 나오지 않는 듯합니다. 강 양반이 앞마당에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모두 인근의 양반들로 강 양반과 비슷한 수준의 재산과 권력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손님이 이 판서가 말합니다. 오, 강 양반. 오늘의 날씨가 참 좋지 않은가? 강 양반, 그렇습니다, 이 판서. 사실 나는 오늘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손님이 박감역, 특별한 것이라니? 강 양반은 웃으며 옆을 봅니다. 저 멀리 산을 가리킵니다. 강 양반, 사냥입니다. 저 산 전체가 나의 소유이고 그곳에는 호랑이와 멧돼지, 그리고 더 흥미로운 먹이들이 있지요. 손님 삼 최참판, 더 흥미로운 먹이? 무슨 뜻인가? 강 양반, 저 산에는 도망친 노비들과 산적들이 자주 숨어듭니다. 법적으로는 이들을 사냥할 권리가 나에게 있고 그것을 사냥이라 부르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요.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알고 있던 비밀입니다. 이 판서, 좋은 생각이군. 나도 참가하겠네. 강 양반, 더할 나위 없습니다. 자, 그럼 준비를 시작하지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 양반의 종들이 조총을 챙기고 화약을 준비합니다. 개 몇 마리도 끌려 나옵니다. 장 씨는 창문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깊은 슬픔이 어려 있습니다. 다른 종들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속삭입니다. 종이 또 사냥을 간다고 하더군. 종이 사냥이라니. 그건 도망친 노비들을 죽이는 것 아닌가? 종이 쉿, 들리면 안 돼. 하지만 그래, 지난번 사냥 때 3명이 죽지 않았나? 장 씨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종삼, 나이 많은 할머니 같은 종강 양반 마님, 저 산에서 또 누군가 죽을 겁니다. 장 씨는 놀라 돌아봅니다. 이것은 위험한 말입니다. 종에 불과한 이가 주인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장 씨, 목소리를 낮춰요. 이 말이 들리면 큰일 나요. 종 할머니 마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데 하늘이 벌하지 않으실까요? 장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 깊숙한 곳에는 동일한 의문이 흐르고 있습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산 위.
강 양반의 일행은 말을 타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조총을 든 머슴들이 앞뒤에서 경호합니다. 강 양반은 웃으며 주변을 살핍니다.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들뜬 표정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스포츠입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망친 노비 한 명이 나뭇가지를 밟으며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이 공간 양반님 저쪽입니다. 강 양반 좋아. 포위해라. 사람들이 흩어져 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조총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 발 또 한 발. 산은 전쟁터가 됩니다. 도망친 노비는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다가 계곡으로 떨어집니다. 노비. 민준아. 장감시가 경절벽 가장자리에서 내려다봅니다. 노비는 돌 위에 부딪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감시 죽었습니다. 양반님. 강 양반 좋다. 계속 찾아라. 산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새들이 놀라 날아갑니다. 산은 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산의 반대편 깊은 숲속의 협곡에 움막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장수와 그의 산적단의 본거지입니다. 움막 안에는 약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처진 어깨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비에서 도망친 사람들, 양반에게 쫓기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억울함을 당한 양반 출신들입니다. 중앙의 모닥불 근처에서 이 장수는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씁니다. 이 장수, 이것은 자유다. 스스로 자의 자유로울 유. 누가 나에게 이 글자가 뭔지 말해줄 수 있는가? 소년 홍이 장수님, 저 글자들이 뭔가요? 이 장수 글자야. 누구나 글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산적이 30대 남자 양반님들은 글 공부는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수 그렇다.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내가 과거 시험을 치렀을 때 나는 배웠다. 글 자체에는 신분이 없다는 것을. 글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순간 산적 한 명이 숨을 고르며 달려옵니다. 산적이 장수님, 양반들이 사냥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총을 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장수 몇 명인가? 산적이 5명. 아니 6명입니다. 그리고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적 3 나이 많은 남자 또 우리 사람들을 죽일 겁니다. 이 장수 모두 침착하거라. 우리는 여기서 안전하다. 협곡의 입구는 이 좁은 틈 하나뿐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강 양반은 어떤 인물인지를. 해가 저물 무렵 강 양반 일행이 저택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들뜬 표정입니다. 2명의 노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강 양반, 오늘은 훌륭한 사냥이었다. 내일도 다시 나갈 것이다. 이 판서 정말 즐거웠네, 강 양반. 이런 기회는 드물다. 그들은 웃으며 술을 마십니다. 저택의 뒤편 주방에서는 종들이 저녁 준비를 합니다. 장씨는 침실에서 남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냥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강 양반이 침실로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은 흥분과 권력감으로 가득합니다. 강 양반, 좋은 사냥이었다. 너도 들었을 텐데 오늘 아주 흥미로운 먹이들을 잡았지. 장씨. 예. 강 양반 대답이 흐리다. 너는 나에게 축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는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어두운 침실 안에 갇힙니다. 제의와 납치. 며칠이 지난 후 강 양반이 부인과 종들 앞에서 준비를 합니다. 강 양반, 한양에 급한 일이 생겼다. 3일 정도 다녀올 것이다.
그는 종에게 지시합니다. 강 양반, 내가 없는 동안 저택을 잘 지켜라. 그리고 나의 아내를 소중히 모셔라. 만약 무엇이라도 잘못되면 너희 목숨을 담보해야 한다. 종, 예, 양반님. 안심하소서. 강 양반이 떠난 후 장씨는 긴 한숨을 쉽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장씨는 안방에서 창을 열고 멀리 산을 바라봅니다. 그 산 어딘가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가? 이 장수는 산 위에서 마을 쪽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옆에는 산적 지도급 인물 2명이 서 있습니다. 산적 우두머리 장수님, 저것이 강 양반의 저택입니다. 저 안에 상당한 재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장수, 재물. 우리가 재물을 원하는가? 산적 우두머리, 배고픕니다, 장수님. 겨울이 올 텐데 식량이 부족합니다. 이 장수는 한숨을 쉽니다. 그는 폭력을 통한 약탈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마주봐야 합니다. 이 장수, 그렇다면 하나의 계획이 있다. 강 양반의 집을 습격하고 그의 아내도 데려오자. 산적 우두머리의 아내를? 무슨 뜻입니까? 이 장수, 나는 들었다. 강 양반의 아내가 그를 아는 여인이라고. 교양 있는 여인이라고. 우리 사람들이 그를 배운다면 우리는 더 이상 대항할 수 없을 무언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산적 우두머리의 배움이라는 것인가? 이 장수, 그렇다. 배움은 자유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그를 배우면 우리는 양반들이 우리를 속일 수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책을 통해 세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산적들은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 이것은 약탈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투쟁입니다. 밤. 달이 희미하게 빛나는 시각입니다. 장씨는 침실에 혼자 있습니다. 종들이 경비를 서 있지만 이 밤에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산적들이 저택의 담장을 넘어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움직입니다. 총을 든 산적이 경비종을 제압합니다. 종이 소리를 지르려 하지만 입이 틀어막혀집니다. 침실의 창이 조용히 열립니다. 장씨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려 하지만 검은 천이 그녀의 입을 막습니다. 2명의 산적이 그녀를 안고 창밖으로 내려놓습니다. 장씨, 음음음. 산적, 비명 지르지 말아요. 우리는 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저항하려 하지만 약한 여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들고 말에 태웁니다. 저택의 뒷문에서 한 종이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산적이 그 종을 기절시킵니다. 산적 우두머리, 빨리 가자. 말들이 어둠 속으로 달려갑니다. 멀리 저택에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협곡의 움막으로 끌려온 장씨는 계속 떨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천으로 입이 막혀 있습니다. 산적들이 그녀를 움막 한 곳에 내려놓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서 있습니다. 장씨의 눈은 극도의 공포로 가득합니다. 산적 우두머리, 입을 열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멀리 부르면 누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장씨의 입에서 천을 제거합니다. 장씨는 격렬하게 숨을 몰아쉽니다. 장씨, 목이 쉰 목소리로. 넌 누구야? 무슨 목적이야? 산적 우두머리, 우리 장수를 만나야 합니다. 기다려요. 산적들이 나갑니다. 장씨는 혼자 남겨집니다. 움막 안은 어둡고 차갑습니다. 그녀는 강 양반의 집의 금은 보화로 장식된 침실을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최소한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었습니다. 산적들의 발걸음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한 명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이 장수입니다. 장씨는 이 남자를 처음 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폭력보다는 무언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장수, 당신은 겁을 먹고 있겠군요. 저는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씨,
당신들이 날 납치했잖아? 이장수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않습니다. 움막 안에는 촛불이 켜집니다. 이장수의 얼굴이 밝혀집니다. 이장수, 저는 당신의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 산에서 그는 사람들을 사냥합니다. 노비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장씨, 당신들이 말하는 게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 데려온 이유가 되는 건가? 이장수, 당신을 보면 안다. 당신의 눈에는 아직도 불만이 남아있다. 당신은 노예가 아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마치 노예처럼 대하지만 당신은 인간이다.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이장수, 당신은 교육을 받은 여인이라고 들었다. 그를 알고 있다고.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그를 가르쳐 주지 않을래요? 장 씨는 이 남자를 바라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강 양반이 한양에서 받은 편지를 들고 빠르게 말을 타고 돌아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검게 변해 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순간 그는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경비종의 상처, 부인이 납치당한 흔적들. 그의 눈이 광기로 가득 찹니다. 강 양반, 누가 했느냐? 종의 산. 산적들입니다, 양반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강 양반은 한 종을 집어던집니다. 그 종이 벽에 부딪혀 떨어집니다. 강 양반, 무능한 놈들. 내 아내를 빼앗겼다니. 그는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대, 옷,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없습니다. 강 양반 혼잣말로 누가 감히. 그의 얼굴은 변합니다. 이제 그의 분노는 아내를 걱정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을 잃어버린 분노입니다. 강 양반은 밖으로 나갑니다. 강 양반, 모든 사람을 모아라. 무기를 챙겨라. 그리고 강력한 조총 무기들을 준비하라. 종들이 서둘러 움직입니다. 강 양반, 산적 무리를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 이미 오염되었으니 함께 죽일 것이다. 김참봉이 이 말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명령에 따릅니다. 그는 할 수 없습니다. 제3화 산속의 일들. 여기는 산적 본거지입니다. 장 씨는 이제 산적단의 여러 일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밥을 하거나 옷을 수선하거나 그리고 그를 가르칩니다. 움막의 한 귀퉁이. 모닥불 옆에 장 씨가 앉아있고 이장수와 몇몇의 산적들이 그 주위를 둘러앉았습니다. 나무 조각의 끝이 타버린 나무 막대기로 땅에 글자를 씁니다. 장 씨, 이 글자는 하늘 천자입니다. 아래 부분은 사람이 2명 서 있는 모양이고 위 부분은 하늘의 뜻을 나타냅니다. 홍소냥, 그럼 하늘이라는 뜻이 있는 글자라는 거예요? 장 씨, 맞습니다. 글자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뜻과 의미 함께. 이 장수가 그 글자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집중이 섞여 있습니다. 이 장수, 하늘.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누군가는 하늘 위에 있고 누군가는 땅 아래에 있는가? 장씨,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질서일 뿐이야. 이 장수, 그렇다. 만든 것이라면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들은 밤 깊은 시간까지 글을 배웁니다. 산적들은 하나씩 글을 습득합니다. 홍소년은 가장 영리하게 배우고 일찍 하늘, 자유, 사랑 같은 글자들을 알게 됩니다. 이 밤 장 씨는 처음으로 깊은 의미의 웃음을 짓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빛에서 그녀는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그것은 강 양반의 집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던 것입니다. 이장수가 과거 시험에 응시하던 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젊은 이장수 30대 초반과 시험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총명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험관들이 그를 지켜봅니다. 시험관 박지사, 이 응시자의 글씨 매우 훌륭합니다.
같은 시험을 보는 부자 양반 아들이 시험지를 엿봅니다.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옵니다. 판관 합격자 2, 3자송 김상희. 그리고 그 목록에 이장수의 이름은 없습니다. 박 지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박 지사, 자네는 훌륭했네. 하지만 신분이 문제다. 너는 양반이 되기에는 집안이 복잡하다는 소문이 있네. 그래서 탈락이다. 젊은 이장수, 제 글씨와 답안은 어떠했습니까? 박 지사,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 나라는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야. 즉시 한양을 떠나게. 그 순간 젊은 이장수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정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이장수는 정신이 들어 현재로 돌아옵니다. 산적 움막에서 그를 가르치고 있는 이장수. 이장수,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도자는 검이 아니라 글이라는 것을. 그리고 검은 글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글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 양반의 납치 이후 일이 터집니다. 산적 멤버인 큰 몸의 바위가 마을에서 물을 끌어오다가 강 양반의 부하들에게 걸리게 됩니다. 그들은 그를 잡아가고 혹독한 고문을 합니다. 산적 바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장수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산적이 그 소식을 가져옵니다. 산적 장수님, 바위를 잡아갔습니다. 아마 고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협곡 안에는 침묵이 떨어집니다. 산적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스칩니다. 산적이, 우리는 버려진 거 아닙니까? 바위는 말할 겁니다. 시간의 문제야. 산적이, 우리를 찾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겁니다. 장씨는 이 장면을 봅니다. 이 장수가 무엇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 장수, 모두 침착하거라. 그는 무기를 들고 짐을 챕니다. 이 장수, 나는 바위를 구하러 간다. 산적이, 미칠 소리입니다. 그건 자살입니다. 이 장수,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죽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형제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3명의 가장 용감한 산적을 데리고 나갑니다. 장씨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본 남편은 절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수는 다릅니다. 밤. 강 양반의 부하들이 세운 임시진지. 바위는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입니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장 감시, 말해라. 너희 숨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바위. 나는 모른다. 이 군관이 채찍으로 그를 때립니다. 이 군관, 거짓말. 산적 우두머리는 반드시 너에게 위치를 말했을 것이다. 바위의 치아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순간 어둠에서 화살이 날아옵니다. 한 명의 병사가 화살을 맞고 쓰러집니다. 이 군관 공격이다. 혼란 속에서 이 장수가 나타납니다. 그의 칼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병사 하나를 무너뜨립니다. 산적들도 나타나 바위를 묶은 줄을 자릅니다. 전투는 짧지만 격렬합니다. 장 감시, 물러나. 그들은 강력하다. 병사들이 물러나갑니다. 이 장수는 바위를 안고 달려갑니다. 이 장수 있잖아, 바위. 괜찮은가? 바위, 네. 장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장수가 바위를 데리고 협곡으로 돌아옵니다. 산적들은 기뻐하며 그들을 맞이합니다. 장씨도 움막 밖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이 장수가 자신의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크게 움직입니다. 저녁. 이 장수가 바위의 상처를 닦아줍니다. 장씨는 그를 돕습니다. 장씨, 당신은 왜 목숨을 걸었어? 이 장수, 당신은 모르고 있군요. 산적단이 뭔지. 우리는 단순한 도둑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장씨. 가족이라고? 이장수.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당신도 이제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장씨는 눈물을 흘립니다. 강 양반의 저택에서 그녀는 절대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유물이었을 뿐입니다. 이후 장씨는 이장수에게서 강 양반에게서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인간미를 느꼈고 이장수를 새로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산적들 틈바구니에서 어울리며 글 공부를 가르치며 빨래 일이며 채마박 가꾸는 일들을 소화해내면서 자연스레 이장수와도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장씨는 이장수가 산적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아주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장수의 과거에 대한 일들을 알게 될수록 연민의 정이 쌓여가고 이는 어느덧 말 못하는 연정으로 변하였습니다. 이 장수도 산적 두목의 체면상 말을 못할 뿐이지 외로운 처지에 아름답고 현숙한 장씨를 사모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이장수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조촐한 생일 축하 행사가 있었고 이장수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삼가 오던 술도 제법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취기에 목이 마른 이장수는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늦은 설거지 마무리를 하던 장씨가 남아 있었답니다. 장씨는 이장수가 취기가 많은 것을 보고 깨워야겠다는 생각에 산책을 제의했습니다. 둘은 뒷산 바위턱으로 가서 밤 공기를 마시며 가끔씩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장수는 평생 여자와 단 둘이 있어 보기가 처음이라 가슴이 뛰었습니다. 잘 나오던 이야기도 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장씨도 왠지 설레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이장수가 취기 때문인지 갑자기 장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뒤 생각 없이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헌데 이상하게도 장씨도 이에 호응하여 이장수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이제 연인이 되어버린 두 사람은 한동안 비밀스럽긴 했지만 달콤한 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한 산적이 긴급히 돌아옵니다. 산적 정찰 장수님, 강 양반의 부하들이 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총입니다. 협곡 안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산적이 이제 끝입니다. 산적이 우리는 죽을 겁니다. 이 장수는 차분히 생각합니다. 그 얼굴에는 이미 무언가를 결정한 듯한 표정이 있습니다. 이 장수 모두 침착하거라. 우리는 이 협곡에서 강할 것이다. 입구는 좁고 그들은 많은 수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홍소년 장수님,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이 장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확실히 죽을 것이고 싸우면 혹시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장씨는 이 장수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녀는 이 사람이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사와 추격 마이너스 산의 전쟁. 강 양반은 마침내 산에 들어섭니다. 그와 함께는 30명 정도의 부하들과 최신식의 조총들, 그리고 화약통이 있습니다. 강 양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산적단 전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강 양반, 우리의 목표는 저 협곡이다. 거기서 산적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조총이 준비되어 있나? 부하의 예, 양반님.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강 양반, 좋다. 그렇다면 출발하자. 그리고 기억해라. 아내도 거기 있지만 이미 오염되었다. 그러므로 그것도 함께 제거하는 것이 낫다. 무정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김찬봉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드러납니다. 산적들은 강 양반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협곡의 입구를 방어합니다. 산적일 모두 준비하거라. 이 장수, 그들은 우리보다 수적으로 많고 무기가 강하다. 하지만 이 협곡의 지형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여기를 방어해야 한다.
강 양반의 부대가 산길을 따라 올라옵니다. 산적들은 높은 바위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 양반 조총 발포. 여러 발의 조총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산적 한 명이 죽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이 다칩니다. 산적이 죽었어. 이장수 계속 저항하거라. 많은 피해를 입혀야 한다. 산적들도 화살과 돌을 던집니다. 강 양반의 병사 한 명이 화살을 맞습니다. 그 병사는 비명을 지르며 경사지로 굴러떨어집니다. 강 양반 다시 발포. 연속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산적들은 점차 밀려납니다. 그들의 무기는 조총보다 약합니다. 강 양반의 추격이 계속됩니다. 산적들은 더 깊은 산으로 도망갑니다. 이 장수는 산적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 장수, 너희는 이 길로 가거라. 나는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낼 것이다. 산적 3, 장수님, 당신만 남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장수, 나는 괜찮다. 우리의 여인을 보호하거라. 그는 산적들에게 장씨를 맡기고 자신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장씨는 다른 산적 그룹과 함께 도망칩니다. 그녀의 발은 비틀거리지만 그녀는 계속 달립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산적 우두머리, 빨리, 빨리. 그들은 더 깊은 협곡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강 양반의 병사들도 쉽게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한편 이 장수는 강 양반의 추격대와 마주칩니다. 강 양반, 드디어 나타났군. 산적 우두머리. 이 장수, 내가 바로 이 장수다. 강 양반, 너는 내 아내를 납치했다. 그리고 너는 내 부하 2명을 죽였다. 이것이 내 죄다. 이 장수, 나는 그 여인을 강제로 잡아갔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해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존경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 말을 들은 강 양반은 폭발합니다. 강 양반, 사랑. 감히 내 물건을 사랑한다고? 이 장수, 당신은 그녀를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강 양반, 그렇다면 죽어라. 강 양반이 칼을 뽑습니다. 그들은 전투합니다. 이 장수는 검술이 뛰어나지만 강 양반의 칼은 단순히 강하기만 합니다. 결국 이 장수가 강 양반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군관이 총을 쏩니다. 탄환이 이 장수의 어깨를 관통합니다. 이 장수,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강 양반이 그에게 다가가며 칼을 높입니다. 강 양반, 이것이 나를 거스르는 자의 최후다. 그러나 이 장수는 그 칼을 맞지 않습니다. 강 양반의 일행이 다시 나타난 장씨를 끌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강 양반, 나 여기 있었군. 장씨는 피를 흘리는 이 장수를 봅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장씨, 아니. 강 양반,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의 아내도 찾았고 이 산적도 죽일 것이고. 장씨, 안 돼. 그녀는 강 양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장씨, 제발. 제발 그를 죽이지 말아줘. 강 양반, 뭐라고? 장씨,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당신처럼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 그는 다른 사람이야. 강 양반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드러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강 양반, 너는 나를 거역하는 건가? 장씨, 네. 처음으로. 나는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그 시선은 단호합니다. 강 양반, 그렇다면 넌 자유롭길 원하는 건가? 좋다. 너도 함께 죽일 것이다. 그는 검을 뽑습니다. 장씨,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죽겠습니다. 장씨는 이 장수의 옆에 서 있습니다. 이 장수,
아니,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장씨, 자유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야.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 장수는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강 양반은 검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참봉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김참봉 양반님, 이것을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강 양반, 뭐라고? 내 앞을 가로막다니. 김참봉 30년을 양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입니다. 복수는 당신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죽입니다. 강 양반 죽어. 강 양반이 김참봉을 친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이 장수가 마지막 힘을 내어 일어나며 검을 던진다. 그 검은 강 양반의 가슴을 관통한다. 강 양반은 그는 후퇴한다. 그의 옷이 피로 물든다. 강 양반, 내가 죽는가? 그는 무릎을 꿇는다. 협곡의 돌 위에. 강 양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인데 이 장수도 함께 쓰러진다. 장씨가 그를 받아준다. 장씨 울면서 당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장수 당신은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의 눈빛이 흐려진다. 장씨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장수 함께 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손이 떨어진다. 강 양반이 혼자 남겨진 협곡에서 자신이 죽어가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어린 강 양반이 아버지와 함께 산을 돌아다닙니다. 어린 강 양반, 아버지, 저 사람들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은 노비다. 우리의 소유물이야. 어린 강 양반, 소유물? 사람이 어떻게 소유물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 손으로 어린 강 양반을 때리면서 물어보지 마라. 이것이 이 세상의 질서다. 넌 양반이고 저들은 노비다. 넌 주인이고 저들은 노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젊은 강 양반이 자라갑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행동합니다. 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처음 들어옵니다. 장씨입니다. 젊은 강 양반, 자, 이제 넌 내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강 양반은 다시 현재의 협곡으로 돌아옵니다. 죽어가는 강 양반 중얼거림. 내가 실수한 건가? 이것이 틀린 건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죽어갑니다. 아무도 그의 질문에 답해주지 않습니다. 몇 주 후, 산 협곡의 입구. 살아남은 산적들과 장씨가 모여 있습니다. 장씨는 이 장수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무덤 위에는 나무 패가 서 있고 그 위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장씨가 새긴 글자입니다.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죽었지만 그의 꿈은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홍소년이 다가옵니다. 홍마님,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장씨, 나는 여기 머물겠어. 그리고 너희를 계속 가르치겠어. 글도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도. 산적 우두머리 마님, 혹시 당신이 이 장수의 뜻을 이어받으신다는 건가요? 장씨,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강 양반의 아내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로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꿈꿨던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협곡 위로 노을이 물듭니다. 산적들의 형상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앞을 바라봅니다. 미래를 향해. 1년 후
산적 협곡은 더 이상 산적의 소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장씨가 여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전직 노비들의 아이들입니다. 장씨, 이 글자들이 무엇일까요? 누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 손을 들면 나요. 아이 선생님, 이거는 자자 맞아요? 장씨, 맞습니다. 자유의 자, 스스로자. 장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가 심은 씨앗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들은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배운다는 것은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씨,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이 자유로워지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내 작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당대의 양반들은 이 이야기를 말하길 거부했고 산적단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선시대의 깊은 산골 어딘가에 자유를 꿈꾼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꿈은 훗날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강 양반과 이 장수 사이의 대결은 단순한 권선징악이 아니라 두 가지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한쪽은 주어진 체제 안에서의 절대적 권력이고 다른 쪽은 그 체제를 거부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장씨는 그 둘 사이에서 진정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패배하지만 영혼적으로는 승리하는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가 현대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언제나 비용을 요구하지만 그 비용을 치르는 것만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